최근에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다시 되고 있잖아요. 뭐 혁신도시 시즌 2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이 화두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북으로서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 후보이고 또 대권 이 가운데 또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후보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전북 현안과 관련된 입장을 들어보고 또 여기에서 어떤 다짐을 받아내는 것이 이제 전북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각 지역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얘기가 꺼내졌는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현재 그 막바지 심의 단계에 있고 네. 배치는 아직 결정이 안 되고 향후에 이제 그런 논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희망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굉장히 큰 현안이기 때문에 2차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 관련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이제 숙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성격의 금융기관이 한두 개 정도가 있다. 그래서 네. 이것을 유치하는 것이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했고요. 김부겸 후보도 전북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김부겸 후보가 공공기관 이전을 말하는 자리에서 좀 관심이 가는 이제 발언을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혁신도시를 조성화해서 새롭게 이제 도시를 조성화해서 이제 거기에 공공기관을 배치를 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구도심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속도감 있고 기존의 구도심도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게 대전의 사례라고 합니다. 잠깐 들어보고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 교육, 의료 이런 인프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이번에는 한번 고민하시면 훨씬 더 진행도 빠를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완전히 새 신도시를 건설하는 모델이 아니라 기존 도시를 이용하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보다 구도심을 이용하면 훨씬 더 이게 더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또 박주민 후보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전하면은 세제 혜택을 줘서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관련된 기관들이 좀 더 추가로 이전되고 또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이전이 돼서 그런 산업을 좀 육성할 수 있는 토대가 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기업 관련돼서는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연관 산업들이 발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네. 대안을 좀 제시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광역철도망 구축과 부창대교 등 SOC 사업 분야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면서요. 네, 어제 이제 자정까지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낙연 후보가 부창대교 건설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부창대교는 아시다시피 과거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6.23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가 현장 예정지죠. 현장에서 상황 설명회를 갖고 건져서 해야 된다는 어떤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업이어서 어떻게 보면 SOC 현안으로 이제 급부상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또 SOC 분야에서는 이낙연, 김부겸 의원이 공통적으로 광역 철도망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부산과 울산, 경남과 또 대전과 청주 이쪽에서도 세종까지 포함해서 광역 철도망 구축을 거론하고 있는데 호남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이렇게 메가시티라고 불리는 큰 도시는 이제 광주 직할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우선 전라선 고속철도하고 남해안 철도를 건설하고 차후에 장기적으로는 서해안 고속철도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도 들어보시죠. 부울경과 대전, 세종, 청주는 대규모 도시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철도망 사업을 하기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호남의 특성을 감안한 구상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라선 고속화, 그리고 남해안 철도, 이것이 먼저 됐으면 좋겠고요. 당장은 어려울 겁니다만 서해안 고속철도까지 긴 눈으로. 네, 이낙연 후보의 이야기였고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송지영 도의장이 새 후보에게 지방의정 연수원 설립해 줄 것을 건의했다면서요? 네, 송지영 도의장이 취임하면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대표 후보들을 만난 자리에서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부설로 지방의정연수원을 설립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인데요. 송정 의장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지방의회 기능과 어떤 역할이 계속 확대되는데 지방의원과 또 의회에서 일하는 사무직원들의 어떤 전문성을 높이는 그 교육기관이 사실상 없다. 네. 그리고 연간 그 기초의원의 교육에 따른 비용이 58억 원, 그리고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또 18억 원. 그래서 이게 한 70억 원 넘게 이렇게 비용이 드는데 이런 비용까지 감안하면 새롭게 지방의정 연수원을 설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당위성을 내세운 것인데요. 이제 이게 근데 예산이 잇따르고 조직을 신설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안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그러니까 지금 전북 혁신도시 완주 이서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은 공동 개발하고 거기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 굳이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강조를 한 것이죠. 네. 혹시 송지영 도의장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후보들이 답변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의견이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 보겠다. 예, 긍정적인 의견을 지금 내놨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좀 뭐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짚어봤는데 도내 민심 새 후보 중에 어디로 기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후보들이 와서 이제 전북하고의 어떤 연관성, 아까 전북 현안 사업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지만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가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 어머니, 아내가 모두 전북 출신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절반은 전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자신의 오랜 후원 회장이었다. 예, 그렇게 말을 했고 또 현재 정세균 총리 역시 과거 당대표 시절에 자신은 수석 부대표로 발을 맞춰왔다. 이렇게 전북과의 인연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박주민 의원은 상대적으로 좀 덜한데 자신은 전북을 자주 찾아왔는데 앞으로 더 많이 찾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전북을 방문한 최교 의원 후보가 한 명 있었는데 신동근 의원입니다.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남 하동에서 태어났지만 전북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 마친 그런 이색의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부동의 1위가 될 것 같고 김부겸, 박지민 후보가 2위 자리를 놓고 다투는 그런 양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뛰어들었지만은 권리당원에서 굉장히 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 선거만 놓고 보면은 일단 2위 싸움을 누가 하느냐 이런 쪽인데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오늘 그 여론조사 하나를 보니까 박지민 후보와 김부겸 후보를 앞질렀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만만치가 않네요. 박주민 후보가 주목받는 것은 행보가 주목받는 것은 오늘 그 뉴스이스와의 기자회견에서 오는 10월 말까지는 서울시장 후보를 낼지 말아야 될지 당에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고 특히 이제 박주민 후보의 행보가 주목받는 게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오히려 이제 박주민 후보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좀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혹시 뭐 지지세가 구분이 됩니까? 제가 쭉 오늘 파악을 해봤는데 국회의원들은 중립 지키겠다. 중립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고 보니까 지방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이제 김부겸 의원 쪽에서도 활동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세균 의원이나 또 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쪽에 연고가 있는 지역에 있었던 의원들이 지금 움직임이 함께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 봤을 때 지방 의원들은 움직이지만 국회의원들은 가급적 중립을 지키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 전북 방문기 이모저모 김영환 선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